화려한 조명이 수놓아진 거북선대교 아래 여수의 대표 관광명소 낭만포차가 있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포차에 손님들이 몇 있을 뿐 대부분은 텅 비었습니다. 6년 전과 비교해보면 손님 감소는 더 뚜렷합니다. 저희는 되게 활기차고 좀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를 좀 원했는데 길은 좀 깨끗한 것 같은데 확실히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좀 활기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낭만포차의 전체 매출액은 45억 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루에 3팀 받아갈 때도 있고, 근데 인건비가 안 되니까 저는 혼자예요. 왜냐면 인건비 줄이려고 1년이 너무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1년이 막 10년 같이 느껴졌거든요. 낭만포차 주변으로 넓게 퍼진 상권. 식당들의 주 메뉴는 모두 돌문어 삼합입니다. 오히려 상가 밀집 지역보다 가격은 비슷하거나 저렴한 편이지만 외진 곳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메뉴 또한 식상하다는 지적입니다. 뭔가 이제 전부 다 개선되는 사항이 있어요. 맛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쪽이 아무래도 다 관광객 위주의 어떤 상권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식 점포에서 컨테이너 고정식으로 시설은 개선됐지만 외벽이 천막이다 보니 날씨 변화에도 취약합니다. 에어컨과 난방시설이 없다 보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상인들과 손님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한 달간 낭만포차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낭만포차 운영진들이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냉난방기 설치도 하고 컨테이너 및 천막포차 같은 시설 보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달간을 임시 휴무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낭만포차의 외관보단 메뉴를 다양화하고 즐길 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수시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여수 주요 관광지의 입장객은 550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숙박률과 체류 시간 등은 감소해 연관 업종은 오히려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지간한 업소들이 거의 만실됐었거든요. 지금은 한 50% 정도가 만실 찰까요? 여수가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건 엑스포가 열렸던 2012년. 밤바다를 테마로 내세운 지 10년이 넘었고 그 사이 다른 지자체들이 관광 인프라를 도입하면서 여수 관광은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유사 관광 시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만이 가지고 있던 장점이 이제 흐릿해진 거죠. 여수 관광의 재도약을 위한 해법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는 섬을 지목했습니다. 섬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나 특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체류형 관광 상품이나 이벤트와 연결하면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게 배를 타고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 또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관광객들을 계속 유입시키겠다는 목적은 동의는 하지만 지역 주민이 만족을 해야 돼요. 일자리 창출도 같이 병행하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여수다운 콘텐츠, 여러 가지 또 해법들을 아마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강진과 해남, 영암이 연계 관광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도 여수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서 정책을 펼친다 그래서 그곳만 보고 가지는 않거든요. 경제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전문가들은 또 여수 동부권에 편중된 관광객을 서부권인 화양 지역 등으로 분산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관광의 중심지였던 종포 해양공원. 바다와 가깝고 조망이 좋아 최고의 입지로 꼽혔던 2층짜리 건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해양공원의 가장 큰 카페였던 이곳은 여수 앞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임대가 붙었습니다. 중앙동 상권의 중심지인 또 다른 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 2층 점포 25곳 중 무려 15곳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최근 1, 2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유지가 안 되고 하고 지금 저 여기 상가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다 나가려고 준비 중이고 저도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이제 건물주도 돈이 없어서 저도 지금 못 받고 못 나가는 중이에요. 해양공원 일대 상권이 크게 위축되기 시작한 것은 낭만포차가 이전한 이후부터라는 게 상인들의 얘기입니다. 인근 고소동의 벽화마을과 카페거리도 낭만포차와 함께 여수의 주요 관광 코스였지만 이곳 역시 활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임대가 붙은 카페와 적막한 마을, 고소동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도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지금 댕기를 넣으면 마음 아프지요. 한 번씩 이렇게 둘러는 가도 카페에서 뭐 차 마시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해양공원 상인들은 여수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다변화와 야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해양공원 주변 침체된 상권을 다시 살려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일대가 남도 음식 문화거리로 지정된 만큼 트렌드에 맞는 행사 개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저렴한 음식, 그다음에 야외 음식과 음악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다시 여수가 다시 낭만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시행됐던 낭만포차 사업. 2019년 각종 민원으로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하면서 인근 구도심이 관광객 감소와 맞물려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